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한의사인데요. 왜 제가 요즘에는 맨발 신발을 연구하게 되는지, 또 맨발 걷기를 연구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다. 허리가 협착이 심하게 돼 있다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 반면 허리의 협착이 얼마 안 돼 있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더라. 왜 그러느냐?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허리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덜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허리 협착이 덜해도 별로 없어도 증상은 도리어 심해지더라. 그래서 허리 협착 정도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는 게 중요하다. 결국 허리 협착증은 협착된 허리 치료에 더불어서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다. 어쩌면 혈액순환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은 상열 하한증에 걸려 있다 그래요. 상열은 이게 윗상자죠. 그 다음에 열,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 상열 하한증. 자, 위에는 빨갛죠.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 자, 생각해 봅시다. 위에가 뜨거워지면 어떤 병이 잘 생길까요? 자, 머리가 뜨거워져.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죠. 뜨거워진 혈관이 터져요. 무슨 병이죠? 뇌 관련 질환, 중풍 같은. 머리로 계속해서 열이 쌓이게 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이게 막 열이 올라오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화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 불면증. 위로 열이 올라오면 어깨라든가 이런 데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겠죠. 어깨, 근육의 문제들. 위쪽으로는 열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들. 현대인들에게 매우 많죠. 아래로는 파랗죠. 혈액이 안 가고 차가워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협착증도 이 중 하나입니다. 또 무릎관절염도 그러겠죠. 또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발기부전이라든가 성기능 관련한 증상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위로 열이 몰려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도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 몰리니까 아래는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은 상열 하한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위로 몰려있는 열과 혈액을 아래로, 발로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허리 협착증만 좋아지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혈액이 몰리고 열이 발생해 생기는 중풍, 불면, 여러 근육질환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파킨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죠. 현대인에게 많이 다발한 여러 가지 질환. 아래로 또 혈액이 몰리면 협착증만 좋아질까요? 무릎도 좋아지고 성기능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인의 상열하한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혈액이 부족한 아래로 오도록, 이것은 현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병을 좋게 하는 매우 귀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에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진료를 하다가. 제 유튜브에서 맨날 맨발 걷기 하라 그랬잖아요. 한 환자분이 한 6개월 전일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맨발 걷기를 했다. 매일 학교 운동장을 2시간씩 맨발 걷기를 했다. 그랬더니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자게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상열증, 위로 열이 뜨는, 위로 혈액이 몰리는 불면증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지더라.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더라. 하한증, 허리 협착증 증상도 좋아지더라.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오랫동안 발기 능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발기가 되더라. 성기는 거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러한 전화들을 통해서 제가 맨발 걷기가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통해서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에 좋구나, 이거를 더욱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었는데요. 맨발 걷기가 어떻게 허리 협착증을 좋아지게 하는지, 또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이야기해요. 치료를 받으러 오셔도 동시에 맨발 걷기는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못 믿어서 또는 귀찮아서 열심히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맨발 걷기를 실제 하시려고 해보면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많이 생겼는데 맨발 걷기를 할 곳이 너무 멀리 있다거나 내가 너무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또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맨발 걷기를 해서 상처가 나는데 균이 들어가면 파상풍 걸린다, 파상풍균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감염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맨발 걷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은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3번씩 하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속하기 어려워요. 자, 맨발 걷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걸 하면 좋아지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맨발 걷기를 쉽게 할 방법이 뭘까? 제가 보니까 맨발 걷기를 쉽게 할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실제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맨발 걷기의 원리가 있어요. 이 맨발 걷기의 원리를 맨발 신발은 구현을 하는 거죠. 맨발 걷기를 왜 하죠? 땅하고 접지된다고 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이 고무고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땅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맨발로 딛게 되면 땅하고 정기적으로 통하게 돼요. 그래서 땅하고 정기적으로 통할 수 있는 밑창 소재를 쓰는 거예요. 맨발 신발에는 접지의 원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이 땅을 통해서 자극되잖아요. 발 하나에만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지면이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지죠. 그러면 맨발 신발에는 밑창이 두꺼워야 되겠어요? 얇아야 되겠어요? 얇아야 되죠. 지면을 느낄 수 있도록. 자, 맨발 걷기를 해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편해요. 편한 이유는 신발이 이렇게 잘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발의 모양대로 이렇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잘 받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요. 발이 편해. 그래, 잘 보시면 뭘 안 하고 있어요, 발이? 운동을 안 하고 있죠, 운동을.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발은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발가락과 발 근육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걸을 때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쭉쭉 펴졌다 수축했다면서 발가락과 발의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거든요. 맨발 신발도 이런 원리가 구현돼요. 그러면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볼이 넓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엄지발가락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닿아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닿아요? 엄지발가락으로 닿게 돼요. 이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힘을 쓰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신발 신고 걸어보세요. 엄지발가락 힘이 들어가는지.
받쳐져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힘주다 끝나. 이 바깥쪽만 신발이 닳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딛다 끝나. 그럼 엄지발가락이 힘이 강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허리협착증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 잘 보면 엄지발가락 힘을 테스트해보면 엄지발가락 힘이 약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엄지발가락 힘이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항상 서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척추라든가 관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죠. 즉 발가락과 발의 근막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지만 엄지를 통해서 척추를 지탱하는 힘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죠. 맨발 걷기를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맨발 걷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맨발 걷기 이런 원리들을 맨발 신발에 담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맨발 걷기가 매우 도움이 되는 생각이에요. 맨발 걷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맨발 신발이라도 꼭 이용하셔야 한다 생각해요. 어떤 분한테 운동화 편한 걸 신고 계시대요. 혹시 신발을 맨발 신발로 바꿔보십시오. 맨발 신발로 바꾸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걷는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편한 운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이 운동할 수 있는, 발가락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그리고 땅하고 접지될 수 있는, 예? 또 발바닥이 자극되면서 20만 개의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편한 운동화 신으니까 난 허리 협착증에 좋은 신발 신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맨발 걷기 그리고 맨발 신발 왜 필요한지 쭉 말씀드렸을 텐데요. 오늘 내용을 잘 상기하면서 맨발 걷기를 생활화해 보시고요. 난 맨발 걷기가 너무 어렵다. 맨발 신발이라도 꼭 바꿔 신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